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확실히 목요일 녹화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차분한 마음 속에서 다들 얼굴이 평온한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훈쌤이 큰일 났네. 그죠? 아니요. 수요일날 방송인데. 큰일 날 것까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수요일날 걱정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신학기 들어서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셔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동아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한참 신입생들은 동아리 이제 뭘 가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동아리에 내가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할 것이고, 기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아리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율 동아리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활동 계획서를 제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학기 초에 비교과 활동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고민이 많은 영역이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방송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 동아리 때문에 고민 많죠? 완쌤? 네, 그렇죠. 요즘에 다 많죠.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또. 1학년의 고민은 뭐죠? 1학년은 뭐 당연히 이제 어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딜 들어가야 돼? 안 뽑히는데 애들이 크게 고민하더라고. 어딜 들어가야 안 뽑히니까. 안 뽑혀도 자기를 안 뽑을 것 같은데 자꾸 고민을 해. 애들이. 그래서 야 일단 그 동아리가 널 어디를 들어갈지를 막 고민을 해. 두 개를 놓고 막. 그럼 둘 다 들어가기 힘든데 막 애들이 막 자기는 이미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슷한 건데 제가 그런 경우 좀 있어요. 지금 신입생들 중에 이제 동아리 어디 들어가겠다 이제 목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교 사정을 알면 그 동아리 어떤지 대충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얘를 딱 봤을 때 여기는 안 될 텐데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부장이랑 중학교 동창이 중학교 선배야? 물어봐요 제가 일단은.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러면서 전혀 상관없어요 이러면서. 그거 괜찮네요. 일단 중학교 동아리 대표가 같은 중학교면은 요즘 애들이 이상한데 그러면 원래 안 되는데 그 중학교 애들을 뽑는데요. 맞아요. 네. 경쟁이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못했어요 애들이. 된 것만 배웠는데 한국의 공동체적 정서예요. 맞아요. 고등학교는 사실 그 중학교 인맥이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공동체적 이상한 정서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래?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특정 학교에 인기 있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특정 중학교 출신이 아니면 거의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입생들은 이제 인기 있는 동아리 못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진로를 못 정해서 어느 동아리 들어가야 될지 또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리에 인기가 많아서 못 들어가고, 진로를 안 정한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몰라서 고민이고, 그러다 보면은 댄스 동아리, 독서 동아리 이런 게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인기 있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예요? 진로가 확실히 정해진 애들이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 나이 때 진로 정해진 거는 의대, 방송, 아니면 경영 경제, 수학. 일단 수학 동아리는 애들이 일단은 그냥 나는 공대 갈 건데 그러면 과학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반적으로 자연과학 공대 관련된 동아리들 다 인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동아리가 별로 없는데 일단은 그걸 지망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수학 동아리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형별로 나눠서 한번 완쌤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경쟁이 심할 때는 어떡하죠? 동아리 경쟁이 심할 때요? 동아리 경쟁이 심할 때는 못 들어가는 거죠. 점점 저를 닮아가시면 안 돼요, 두 분. 그거는 제가 평소 하는 말이에요, 애들한테. 못 들어가, 괜찮아. 아니, 근데 그거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어느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아리는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써줘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면접인데 그거는 그 학생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학생을 평가하는 거라서 설사 면접 질문지나 이런 걸 만들어 주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들어가면은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완쌤은 동아리 면접도 봐주나 봐요.
면접 질문지 막 써주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잘해? 아니 근데 그게 학생들이 잘해 하시네요. 저는 어디 들어갔니? 관심 있는 척이죠. 아니 이게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애들이 더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물어보지 않나요? 저 어디 갈까요? 이러고선? 알아서 해. 아무데나 가. 그래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대충 애들이 후보를 뽑아와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이쪽이 좋은데 너 알아서 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가고 싶은 데를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한 2, 3년 지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감당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그 동아리에서 실제 뭘 하는지 좀 맞아요. 정말 좀 알아봐라. 네가 생각하는 그 활동을 안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약간 곤란해진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경제 경영 동아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 경제 경영은 네가 정말 지망하면은 구 가지 마. 가서 하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보면 주로 그쪽 동아리 애들이 하는 게 사실상 특정화되지 않거든요. 예, 굳이 따졌을 때 뭐 경제 동아리에서 특정화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거 있으면 수학 잘하면 그냥 수학 동아리 가고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쪽으로 가. 아니면은 경제 쪽에서 네가 확실히 책을 읽고 공부할 거면 뭐 맹큐의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에서 특정한 요소를 공부하고 싶다거나 이러면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자기가 진로가 경제니까 그냥 경제를 간다. 막연한 것 같아요. 나는 이과니까는 과학 탐구 실험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 탐구 실험 하는데 자기는 기계공학과 가야 되는데 주로 그 소누나를 해부하는데 들어가면 이게 사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아리가 네가 생각하는 걸 하는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하는지 좀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좀 한번 가봐. 왜냐면 학교에 따라 각각 다르잖아요. 네.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구체적으로 맞아요. 좀 알아보라고 하는 편이에요. 신입생들한테는. 그러고 나면 이제 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맞아요. 좀 같은 맥락인데 엄청 경쟁률 치열한 동아리는 들어가서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사실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동아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활동 얼마나 잘 적어줄 수 있느냐로 그냥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생기부에서 각각의 예를 들면 내가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어디서 드러내느냐가 꼭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보통은 동아리에서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된 얘기를 많이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공 적합성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잘 적어줄 수 있는 동아리인지 결국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관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방송반을 갔어. 난 앵커가 꿈이라. 근데 방송반 내에서도 또 앵커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앵커 안 되는 거지. 방송반 내에서 또 앵커에 떨어져. 그럼 걔는 이제 계속 이 조명 이런 거 녹음하고 계속 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 학생이 앵커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학생들은 우리말 바로 쓰기 동아리에 가는 게 나아요. 어쨌든 아니면 뭐 우리말 뭐 문법 올바로 이해하기 뭐 이런 그렇죠. 동아리가 오히려 걔한테는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인이 뭔가 즐겁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만 갑자기 너무 맥락이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죠. 예, 갑자기 앵커가 꾸민 애가 요리 동아리 간다거나 요리 프로그램 만들 것도 아닌데. 근데 물론 연결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다 연결은 가능하지만 맥락적으로 이렇게 꼭 우리가 흔히 이름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경제학과 애들한테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수학을 많이 네, 배웠어요. 맞아요. 예, 그냥 수학해. 예, 어차피 경제 수학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넓게 애들한테 좀 제안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것도 좀 덜하죠. 그리고 이게 동아리도 이런 게 있어요. 경쟁이 심한 동아리는 1지망 넣으면 붙을지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좀 약한 동아리는 1지망에 붙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경제 경영 동아리는 1지망에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통계 동아리는 1지망에 붙는다고 얘기하면은 차라리 통계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1지망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학생들한테. 통계 동아리 요새
붐빌 것 같은데. 아니 안 분배요. 안 분배요? 안 분비고 그게 의외로 의외로 제가 제가 고등학생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통계 동아리 거의 없는 동아리도 많고 아예 없는 동아리 있죠. 학교들 많아요. 네,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만들었는데 애들 안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인기 없어요. 근데 하려면 차라리 그걸 해야 돼요.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진짜 할 게 많아요. 네, 그걸 해야 돼요. 아니 통계 동아리 왜 없지? 왜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 동아리가 있는데 통계 동아리가 없는 게 정말 웃겨요. 네, 애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맞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정확히 하셨는데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동아리가 사실 심리학 동아리거든요. 학생들한테 제일 뭐 하는지 그렇지, 모르겠어요. 맞아. 근데 거기가 제일 박 터져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체를 모르겠어. 그건 점치는 느낌의 동아리죠. 심리학 동아리는. 그러니까 그 신체 심리학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신체 심리학도 아닐 뿐더러 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심리학 파는 게 별로 좋은 또 선택은 또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무용해요. 어디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고등학교에서 그 심리학 동아리는 축제 때 무슨 그 심리 그 게임 같은 뭐 검사해주고 검사해주고 그다음에 심리 게임 뭐 이런 거 실습해주고 그 애들은 그때 물론 엄청 재밌겠죠. 그러다가 조만간 타로점을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으면 인기가 좀 저기 너무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러면은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특정 학교 몇 년 전이었죠. 지금은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심리 쪽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려면은 통계를 좀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훨씬 더 나은 거고 이도저도 아니면은 차라리 봉사동아리라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든가 이러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름의 화려함은 조금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철학 동아리 하세요. 철학 동아리. 오 진짜 제일 편한데 애들이 그런 걸 안 하더라고. 응? 철학 동아리, 서양 철학 동아리, 동양 철학 동아리, 한국 철학 동아리 나눌 수도 있어. 책만 읽으면 되거든. 네.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 철학 동아리를 하면 그야말로 거기서 점을 볼 거예요. 점 보지. 한국 철학 동양 철학 동아리 반드시 점 보죠. 주역 놓고 사진 놓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나 왜 예전에 했던 애가 철학 동아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뭐 하고 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 뭘 하나 했더니 이게 철학 동아리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냐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식으로 보통은 가요. 그래서 뭐 이름은 철학 동아리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 걔들이 앉아갖고 철학책 읽고 그러지 못하죠. 그걸 읽어낼 만한 아직까지 역량이 잘 안 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다가 뭐 딴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철학적으로 보일 법한 어떤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애들이 왜 그럴까? 창조적 발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플라톤의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 그렇죠. 네. 플라톤의 책을 읽기도 싫고 그렇지, 뭐 애들은 이렇게 싫어. 무슨 뭐 데카르트 이런 거 싫고 그냥 철학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오 진짜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만약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벤담의 생각과 칸트의 생각에서 벤담 책 읽고 그다음에 칸트 책 읽고 서로 논쟁하고. 그거 하려면 이제 벤담 책 한 학기, 칸트 책 한 학기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논쟁을 하면 되는데 나는 벤담파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면 되는데 왜 애들이 왜 안 했을까요? 저 좋은데 그거? 아니 책을 안 읽는다니까요. 그리고 한 학기치 책 읽었는데 결국 토론하면 책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토론하면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네. 맛있어 뭐 이렇게.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수준이 높아졌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참고하시면은 뭐든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학교 활동이라는 것 속에서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또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아이들이 조직에 소속된 소속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좀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신입생들이 동아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은 자율 동아리를 갖고 또 보완적인 형태로 막 고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죠. 굳이 전공과 꼭 직결될 필요는 없다. 넓은 범위에서 수학, 그다음에 뭐 과학, 통계, 뭐 인문 철학에서는 뭐 독서, 토론 이런 어떠한 큰 틀의 범주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다 연결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생들한테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동아리를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하긴.
다른 동아리 만들면 되지.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갖고 이제 막, 어려워요. 막 귀찮거든.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 동아리를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좋은 동아리인데 이 다음에 뭐 이를테면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귀찮아지잖아요, 진짜로. 너무 뭔가, 힘들고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혼자 갔는데 그렇게 중학교에서 그렇게 혼자 동아리를 만들 때는 이제 주변에 누구 친구들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좀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할만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갔는데 혼자서 똥 떨어졌는데 그 동아리에서 똥 떨어지고 나는 뭐 해야 되는 건지. 우울감 상승합니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하늘 안 될 보이는 때가 것처럼. 사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식의 그런 동아리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희가 말했던 건데 정리하자면 사실 1학년 애들한테 볼 때는 인기가 좋거나 이렇게 뭐 이름이 좋은 동아리가 사실 생각보다는 그 별로 그렇게 안에 내용물이 건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굳이 목맬 필요는 맞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죠? 어머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느 동아리에 그 이를테면 1학년 누가, 들어갔잖아요. 2학년에 어느 동아리에 뭐 전교 1등이 있다더라.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진짜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거기 전교 1, 2등이 다 그 동아리라던데 그러면서 그 설마. 동아리를 진짜 한다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그렇진 않겠죠. 진짜 많이에요. 뜨끔하실라나? 진짜 많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진짜. 지원을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 어이없는 행동이죠. 굉장히 어이없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그 전 학년의 학생들이 어디에 뭐 몇 등이 어디에 지원했는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아리를 가면은 서울대 입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동아리를 하면? 아니,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우수한 애가 갈 정도면 동아리가 어느 정도 좋겠지.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우수한 애들이 하드캐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걔들 빠지면 동아리가 싹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려하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에 성적 좋은 애들이 간다더라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되게 조심해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뭐 앞서도 다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내가 신입생인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좀 친구나 이런 데 배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인기가 많은 나의 전공에 관련된 형태의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겪지 말고 맞아요. 좀 유사하지만 자기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펼쳐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지원할 때 저는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그 동아리 지원 받는 애들 있잖아요.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얼굴 보고 어디 가서 보통 이렇게 문자로 지원받거든요. 뭐 문자로 지원하세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문자로 보내줘. 별탕의 오빠 누군데 뭐 지원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거기 지원 받는 애가 됐든 부장이 됐든 뭐 차장이 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이 동아리에서 뭐 하는지 물어보시라고.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본단 말이에요. 뽑히지. 뽑혀요. 이건 진짜 거의 100% 뽑혀요. 그러니까 뽑지. 가서 뭐 나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여기서 뭐 하는지 궁금해.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관심이 되나요? 이렇게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선배님 이러면 이제 뭐 괜찮은데 얘? 이러면서. 거기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사실 진짜 뽑힐 수 있는 가능성 확 높여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나가는 동아리에서는 잘 안 돼요. 네. 귀찮지. 뭐 방송부가 또 왔어? 방송부에서 그걸 하나요? 뭐 그러면 해.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들어오려고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얼굴을 보면은 대부분 다 뽑아주죠 또. 그래서 신입생들은 이런 식으로 좀 팁을 갖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유형을 그 활동의 범주를 갖다가 그냥 크게 나눠주시면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과학탐구 실험 동아리 같은 걸 할 때 의학파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생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전기, 전자, 물리, 기계 쪽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화생 쪽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인기 있는 과학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수학 쪽을 하는 게 맞는 활동 방식이 된다.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영어 잘하면 영어 동아리에 가는 것도 문제가
편안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좀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1년 후, 2년 후에는 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신입생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동아리가 진짜 본격적인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 속에서의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2학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학년 때 동아리를 2학년 때 가지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떠한 맥락을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결국은 2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만들거나 동아리를 옮겨 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확실히 좀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학술적 형태의 공부하는 동아리 쪽을 추천하고 권하는 이유가 맞아요. 2학년 때 활동에 대한 연속성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1학년 때 봉사를 해도 되고 뭐 다른 뭐 즐거운 활동을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갑자기 2학년 때 학업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미 다른 애들이 다 부장이고 뭐 다 걔들도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실험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실험을 하게 되지 새로 들어온 애를 위해서 실험을 과목을 바꿔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떠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2학년 때의 생각까지 한다면은 가능하면 이제 공부와 연결된 형태의 어떠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교육부나 대학들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는. 네, 그래서 추가적인 형태의 비교과에서의 학업적인 형태를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동아리로. 그러니까 어차피 동아리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거기에 좀 부응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학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쭉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아까 그 왜 통계 동아리 혹은 수학 동아리 막 이렇게 네. 수학 동아리가 인기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외고에서 수학 동아리 부장이고 막 차장이고 이래요. 난리 났어. 아무도 안 온대. 그래요? 왜 안 와? 아무도 안 와요. 안 와요. 수학 자체를 아예 외고 쪽에서는 그러니까 맞아요.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수학 동아리 정도는 그래도 갈만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예 지원자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막 발등에 불 떠져갖고 요새 페이스북 계속 스토리가 올라오고 있어. 모집합니다. 그 거기 특정 학교에서 외고인데 통계 동아리 만들었는데 모집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좀 사연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되게 아카데믹하게 하고 싶다. 눈에 힘 빡 빡시게 싶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빡세게 짜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근데 그 K외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동아리가 공식 동아리 되지 않았나? 우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 학생이 가서 만든 동아리가 통계 동아리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통계 그거는 동아리 아예 공식적으로 있던데 그 K외고는. 하여튼 그래갖고 막 지금 수학 동아리 거기서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부장 차장이 다 여기서 저희랑 지금 같이 있는 애들이에요. 미치겠네. 부장 차장이 다 있는데 지금 수학 동아리가 1학년 때부터 쭉 진행되던 수학 동아리거든요. 근데도 이게 생각보다 지금 부원들이 1학년 애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1학년 애들이 지원을 별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외고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경쟁률도 조금 떨어졌던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수학 동아리 분명히 수학 동아리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문사회 쪽에 대한 니즈가 상관계도 거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쪽으로 딱 정한 애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외고로 외고도 확실히 그런 경향이 확실히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의외로 또 여고도 많이 그래요. 여고도 맞아. 네, 인문사회 쪽으로 대놓고. 완전 인문사회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수학은 좀 아닌데.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 그 쓸모가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되네. 통계로 좀 이렇게 살짝 틀어서 하라고 하세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아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기 하나고에 있던 친구가 한 명 그 얘기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는 정책 쪽으로 이제 뭘 하겠다 그래갖고 통계를 근데 전혀 통계 쪽을 아예 건드려 본 적이 없는 거야. 해야 돼. 2학년 때까지.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얘들 다행인 게 3학년 때
확률 통계가 3학년 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AP 과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고. 확률 통계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계 거기 하나고는 보니까 지편이라는 게 있어서 동아리 같이 소모임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그 통계를 한다 그래갖고 거기 빨리 지원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는 꾸려지더라고. 보니까 이게 확실히 자사고니까. 학교에 따라서 니즈가 조금 다른 것 그래도 같아요. 하나고는 뭐 이공계도 많죠. 많이 네, 거라니까. 네. 거긴 다르죠. 거기 뭐 심화 수학, 고등 수학도 있는데. 그다음에 고등 물리도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보니까 진짜 아예 정시 생각을 안 하던데. 정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고를 아예 3학년 때까지 정시 생각 전혀 없어. 안 되면 가는 거다라는 건 확실해요. 걔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고 아이들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의 동아리인데 문제는 기존의 동아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2학년 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좀 그 과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쪽에 좀 나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맞아요. 생겨요. 이제 애들이 서서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예, 계속. 분리가 이제 되어가요. 그걸 잘 융합하면서 통합시키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게 학생들 눈으로 싸울 일이 아닌데 학생들 괜히 애들이 눈으로는 잘 싸워요.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데 쟤는 저걸 하고 싶다 그래서 둘이 막 하다가 둘이 분리해서 나가요. 왜 그러는지 몰라. 둘이 같이 하면 되지. 애들이 근데 큰 생각을. 분명히 이게 엮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계획을 잘 세워라. 그렇죠. 애들한테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실험 계획을 잘 세워라. 그래서 과학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30명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30명을 갖다가 같은 실험을 하면 얘네가 실험을 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4명씩 쪼개라. 5명씩 쪼개라. 그래서 팀을 만들어, 조장을 줘라. 그러면 또 애들도 학생부에 조장이라고 쓸 수 있고. 좀 좋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변인을 각각 달리 해가지고 같은 실험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형태의 어떤 실험 구조와 계획을 짜봐라. 그리고 네가 전체를 총괄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학년들은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좀 도움을 받는 것을 좀 추천해줘요. 그래서 그냥 막 짜지 마라. 니네끼리 짜지 말고 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좀 요청해라. 특히 오히려 의대나 뭐 약대 쪽 혹은 의학계 그다음에 어떤 공대 쪽으로 자연과학 쪽으로 확실하게 니즈를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일수록 조금 더 전문가의 좀 맞아요. 손길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그냥 짜지 좀 말고 타당한 실험이 뭔지.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기자재를 얼마큼까지 그 보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아이들과 함께 신중하게 좀 짜 본다면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수립한다면 여기서부터 사실 훌륭한 동아리 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활동 계획을 제대로 세워라. 맞아요. 그리고 활동 계획을 쓸 때 그냥 즉자적이고 자의적이고 좀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라. 그리고 웬만하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잘 안 나올 거다. 예.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 말고 네가 조사를 먼저 해라. 네가 준비를 먼저 해라. 그렇죠. 시간의 효율성이 그걸 왜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냐? 가안을 2개 정도 놓고 예. 제시를 해주는 게 제일 민주주의로 할 건 따로 있다.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의 활동 계획을 왜 민주적으로 짜려는지 모르겠다.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욕까지. 민주주의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제발.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업적으로 앞서 있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뭘 하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 모두를 다 포괄해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네. 말을 해주죠. 예. 네. 이 부분은 저는 자율동아리도 똑같이 맞아요. 얘기를 해줘요. 자율동아리도 활동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네. 활동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애들 요즘 그 2학년 되는데 근데 동아리 바꾸려는 애들은 있나요? 근데 뭐 1학년 때 뭐 이상한 동아리 뭐 좀 학업적이지 않은 동아리를 했던 아이들 같은 바꿔야죠. 경우는 2학년 때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른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1학년 때 한 동아리를 뭐 3-4개쯤 가입을 해서 했다. 라고 하면 줄이는 과정도 줄이는 있고, 어떤 학생들은 하나 했는데 이게 영 안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곤란해지는 거죠. 사실 여러 개 했다가 줄이는 과정에서는 그냥 떨궈내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친구도 이제 1학년 때 하던 동아리가 영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컴퓨터 관련된 동아리였던 것 같은데
이과 과중이었거든요. 컴퓨터 관련된 동아리였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른 데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과 과중반인데 토론 동아리에서 얘를 스카우트 가려고 하는 거지. 얘가 토론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전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야 할까요? 진로가 공대인데. 아니 왜 공대생이야말로 프리딩 테스트를 잘해야 돼?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그래서 결국에 토론 동아리에서 토론 동아리 부장을 해갖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애들이 꼭 이렇게 데려다가 부장을 시키더라고요. 야 대단하네. 그럼 이 토론 부장을 통해서 이 토론의 알고리즘을 갖고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들이 한쪽이 굉장히 강점이 있으면 그렇게 옮겨가긴 되게 좋은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2학년쯤 되면 이제는 그게 동아리들도 중간에 2학년 때 2학년들의 TO를 따로 내서 뽑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TO가 없는데 그냥 친해서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2학년쯤 되면 하나쯤은 넣어줘야죠. 친구 관계로 좀 하나씩 넣어주고 그래야 자기도 좀 보살핌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부장이면 그 오갈 데 없는 친구 하나씩은 좀 넣어주고 해요. 그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내가 조금 힘든 일들을 하겠다라고 타협을 하고 이거를 좀 타협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고스톱 치세요? 아니 이게 한글 사랑 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그러시더니 어떻게 그러시더니 아이고 또 어떻게 그런 또 그러면 승부부장님이 또 초닥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2학년은 사실 좀 운신의 폭이 있어요. 그리고 또 1학년 때 들었던 게 본인이랑 2학년 갔는데 좀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1년을 했기 때문에 2학년 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맞았는데 대신에 1년 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이 분야가 내 진로나 이런 게 이런 쪽인데 활동 중에 내가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넣어줄 수 있겠냐. 그럼 선생님이 뭐 동아리 활동 중에 일부 시간은 그러면 네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내가 좀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2학년쯤 되면 확실하게 어필을 할 필요는 있어요. 본인 동아리 어필을 하든가 당연히 나가든가 옮기든가 아니면 자유를 만들든가 이건 확실히 결국에 필요하죠. 이런 식의 행동 활동들이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건 자기 계획에 대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만약에 계획이 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그 계획을 짧은 시간 안내로 조금 더 확실하게 잡고서 뭔가를 시도할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2학년은 확실히 그렇게 하죠. 2학년은 아무래도 학생부에서 무언가를 학업적 형태의 성취를 만들어서 그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3학년 때 마무리해서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고 학생부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은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동아리를 옮기든 아니면 기존의 동아리를 유지하든 아니면 새롭게 자율 동아리를 만들든 자기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1학기 때 뭐, 2학기 때 뭐. 여기서 이제 연결성 있게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1학년 때 했었던 활동을 굳이 동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과에서 있었던 그렇죠. 일이든 어디에 있었던 일이든 학생부 속에 좀 특이하게 자신의 행적이 기록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국어 시간에 세특에서 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에게 많이 칭찬도 받고 거기에 관련된 활동도 많았는데 동아리는 좀 엉뚱한 걸 했었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이제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정했다면은 언어의 표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흘러간다면 1학년 때의 어떤 국어 세특이 2학년 동아리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1학년 때의 어떤 흔적에 대한 활동들을 연결해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동아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2학년 때 동아리 떨어지는 학생도 있어요. 2학년 때 동아리 지원을 안 할 텐데. 지원을 안 하죠, 애들이. 떨어지는 경우는 못 봤어요. 2학년 정도면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것도 이제
품앗이로 만들어주고 그쵸. 하니까. 자동으로 예. 나도 여러 서로 막 해줘서 그렇죠. 친하니까. 품앗이를 해주는 거죠. 네. 뭐 네가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나도 이거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다 품앗이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차피 또 한 개밖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근데 약간의 어떤 기재 자체는 이제 하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학교마다 이제 만들어 주는 것도 차이가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책 자체로 막 이를테면 뭐 2개만 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아, 근데 2학년쯤 되면 이제 본인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 자율동아리 제가 잘하는 건 제가 잘하는 말입니다. 예, 자율동아리를 좀 만드는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좀 잘 타협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해올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무엇을 할지는 애들은 아직도 못 짜더라고요. 무엇을 할지는 짜야 되지만. 근데 이제 의외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들으시는 어머님들도 쉽게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말을 쉽게 하는 거지 이게 학생들한테 딱 던져졌을 때는 아우 진짜 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동아리 활동 계획서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래서 활동 계획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식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만약 아까 철학 동아리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뭐 세월호 문제로 이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걔 이런 생각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래서 원래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도움이라든가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학교에서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아리 학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짜실 때는 조금 다른 활동들보다도 주변의 도움을 좀 해주신다면 맞아요. 훨씬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고 싶네요. 중학생들도 요즘에 동아리 활동 많이 해요. 중학생들은 예전부터 더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이게 동아리라고 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지고 활성화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서 좀 전에 이제 뭐 외고 얘기했는데 이제 특목고가 목적성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재고 과고는 의학 계열이 아니라 공대 자연계. 그 다음에 외고는 인문사회. 예, 뭐 일부 상경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자사고가 전반적인 어떤 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뭐 관악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의대를 가기.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쭉 뭔가 학교의 특색들이 이제 서서히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땐 과거에는 동아리 활동은 이제 소수의 학생들, 선발된 학생들, 특별한 아이들의 어떠한 부분들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엔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게 약간 특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여러 면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동아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아무리 동아리여도 교과 활동만은 못해요. 네. 그렇죠. 아니 적히는 분량 자체가 다른데 뭐. 예. 그러니까는 500자거든요. 학생부로 놓고 보면 500자인데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활동 시간을 놓고 봐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또 애들 거의 스톱하고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교과의 어떠한 그 학습적인 형태와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너무 욕심을 크게 부리는 맞아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교과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내가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것, 한정적인 것, 좀 깊게 좀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좀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중학생들은 그런 면에서는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도 훨씬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갔는데 마음에 만약에 안 드는 그런 학생들도 있나요? 많아요. 네,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참고 하죠, 애들이. 참고 해야지 어떻게 했어. 네.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야 싶은 게 첫날부터 이게 아니야. 예, 첫날부터 그죠. 예. 어쩌죠? 그래서 진짜로 딱 들어갔는데 선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쩔 거야. 이게 동기도 아니고 선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중시하면 시키고 방송부 이쪽 되게 심해고. 거기는 뭐 거의 얼차려 문화도 있죠. 막 애들이 막 거의 기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이 쫙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거 좋아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기강적 문화를 다
선배 앞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지가 또 2학년 딱 이런 거 좋아하는 애가 있다니까요. 그거 나는 싫고 나는 그게 좀 웃긴데 그런 또 문화가 있어요. 왜 길 가다가 보면은 예전에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그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 공부하고 저 술 먹다가 에? 갑자기 그 골목에서 막 머리 박고 막 그런 애들 많죠. 예. 요새도 있나? 예전에 그랬잖아요. 요즘도 좀 없잖아 요새도 있죠. 있나? 아니 왜 저래? 아니 군대를 갔다 왔는데 선후배들 그리고 저 군대 그 선임 후임들끼리 만나서 술 먹다가 갑자기 좋다고 머리 한번 딱 박고 이걸 왜 하지? 좀 그랬어요. 진짜 군대 갔다 와서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들끼리는 또 신나서 또 이러고서 뭐 노는데 즐거우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저게 즐거울 수 있다. 저 사람한테는 저게 즐거움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좋지 않은 즐거움이. 저는 안 좋아해요. 저 아주 그냥 생리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또 역설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막 선배가 너무 리버럴해. 왔어? 이런 말도 안 해줘. 저 뭐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거 해. 뭐 이러면 이제 또 잘못 왔어. 이런 거죠.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예. 네 알아서 해. 왜 저래? 뭐지? 뭐 아니 이러면서 후배가 이제. 왔으면 뭘 나중에 진짜로 막 어떤 후배들이 막 이게 동아리 활동하는데 후배들이 막 고등학교 동아리요? 아니 대학 때 막 술 먹고 막 애들이 아니 이 선배는 왜 아무것도 안 챙겨줘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넌 성인이야. 뭘 챙겨? 네가 챙겨. 대학 동아리는 원래 목적이 없잖아요. 술 마시는 거잖아요. 나는 술 안 마시는데. 책 읽는 거죠. 책 읽고 토론하고 또 결론이 없는데 결론이 있는 것처럼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 결론이 없는데 결론이 있는 것처럼 막 예, 자기들 답을 결론- 찾아와 막 이러면서 막. 자기는 결론 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너의 문제의식은 뭐야? 막 이러고. 그게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틀렸구나.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 사람 원래 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자, 청취자분들 요 정도면은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감은 좀 잡히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마지막에 꼭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완쌤 한번 좀 해주시죠. 당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마지막에 그냥 팁 하나 정도. 요즘 이제 자율 동아리나 이런 게 많은데 2학년도 그리고 1학년도 그렇고 어쨌든 동아리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과나 아니면은 본인 진로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심화된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후속 조치 비슷하게.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참고하시라고 요즘에 이제 논문 같은 거 기재 잘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럼 대신에 조금 몇 개 프로그램 중에서 안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K무크 강의 같은 거 조금 넣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K무크 같은 거. 그러니까 수강 신청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되면 수강 그 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동아리 프로그램에 본인 관련된 K무크 이제 그런 강의를 찾아서 동아리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그런 걸 듣고 이제 수료 했다는 걸 이제 내용으로 기록하시면은 이제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이제 면서 이제 수준 있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영어가 되는 학생들 내가 심화 내용들 하면서 영어까지 뽐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코세라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K무크거든요. 이제 해외 유수의 대학들 다 있어요. 뭐 프린스턴부터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수료증을 줘요. 그런 거 넣거나 하면은 수료증 받으려면 시험 점수가 일정 정도 이상 나와야 돼요. 네, 내가 그것 때문에 근데 K무 강의를 3개인가 들었거든요. 하나가 일반 물리학이랑 그다음에 저기 상대성 이론이랑 그다음에 그 R 프로그램 이렇게 3개 들었거든요. R은 또 언제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R을 통과 못했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R은 내가 수료증 드릴게요. 그럼 내가 해주고 내가 수료증 드릴게요. 그거 왜 들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하셨지만 최대 장점이죠 단점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데 단점은 애들이 그 퀴즈나 이걸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게, 퀴즈를 봐야 돼. 그게 문제. 퀴즈를 맞추려면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들어야 돼.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특정하게 목적을 갖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되게 도움 많이 되죠. 쉽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버스에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버스 광고를 보는데 보통 이제 그 학원 광고들만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광고했더라고요. 경기 꿈의 대학. 예. 네, 경기 꿈의 대학을 막 광고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거 조희영 교육감이 안 하길 다행이지. 저거 광고를 저거 경기 꿈의 대학을 만약에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요즘 유치원 때문에 바쁘셔서 다행이지. 저거 만약에 서울 꿈의 대학을 하면 저걸 어떻게 이길까? 그렇죠, 맞아. 저 그렇게 됐을 때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물론 이제 대학을 갖고 또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서울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런 도농 간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경기 꿈의 대학이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좀 통합적 형태의 과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처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경기 꿈의 대학은 저는 이제 애들한테 다 시키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게 거점형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그 이제 대학들로 가는 과정도 있고 그래요. 네. 대학 가가지고 내 대학 교수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괜찮아서 이렇게 내 학기 1학년 때부터 쭉 들어서 지금 3학년 되는 학생이 이제 4개의 과정이 생기부에 다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한 줄씩 다 기재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 그 선생님들의 이유는 그거예요. 보통 한 줄씩을 보통은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 뭐 한 줄 채워서 뭐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막상 딱 마지막 네 학기를 딱 채우고 네 줄 들어간 거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아마 네 개면 다르고 예. 또 그게 어차피 하나를 듣고 그거 이후에 후속 조치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한 줄 이상이에요. 정말. 예. 예.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걸 4개를 듣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각각 분기별로. 그리고 그 경기 꿈의 대학의 어떠한 그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걸 짰더라고요. 예,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근데 안타까운 건 인문학은 폐강이었어요. 인문학은 굉장히 많이 폐강됩니다. 예. 하나 남았대요. 하나. 우리도 아는 그분. 진짜?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그분이 하는 것만 살아남았는데 그분 것도 원래 폐강이 되어야 하는데 인문학을 다 폐강할 수는 없으니 그중 가장 인원이 많은 거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강제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인문 쪽 그래서 강좌는 꽤 많이 폐강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원래. 이런 게 이제 접근하는 게 어려워진 지역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K무크 그러니까 하거나, 그게 이를테면 경기도도 그렇게 막 집중된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이를테면 막 맞아요. 가평 같은 데 가려면 가평 없어요. 이런 데 가면은 진짜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거든. 사실 수원 애들만 좋은 거죠. 되게 수원 애들은 그냥 어려운 애들도 접근성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조희영 교육감님이 서울 꿈의 대학을 만드는 순간 이건 뭐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뭐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거죠. 그건 너무 유리하잖아요. 걔들은 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학이 또 몰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문득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저걸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이제 K무크 지금 얘기는 했지만 예,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영어가 되는 애들은 미국 걸 듣는다라는 거 저는 확신. 그렇겠죠. 그거랑 이게 5년 조금 후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교실 온닷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도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미 외국 애들은 뭐 이 외국 거 듣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청취자분들께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럽니다. 왜냐면 그 제목을 좀 들어야 되니까 그 사이트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한 번씩 다시 한번 우리 완쌤이 낭낭한 목소리로 사이트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K무크랑 K무크. 예. 대학 강의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뽐내고 싶다. 코세라. 예, 그리고 고교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싶다. 교실 온닷. 예, 이 세 개 꼭 기억하시고. 친절한 교육진단.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가요? 네. 여기 들으셨으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기서 바로 좋아요 누르세요. 제가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 개 이게 나왔어요. 저희 이제 앞으로 이러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설명회 때도 제가 항상 했어요, 유튜브 제가. 항상 유튜브 시장 구독 부탁드려요. 시작.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네. 좀 저희도 하트 좀 받아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구독 신청 옆에 좀 친구 데리고 오시고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음질에서의 약간 약점들을 가끔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게 저희의 의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거는. 되게 많이 지금 좋아지고 사실은 이게 장비 와서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그리고 사실 녹음하시는 거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웃을 때 뒤로 이렇게 싹 물러나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노하우가 생겨요.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오늘 의미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팁을 얻으셨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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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